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27세 청년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밭에 쓰러진 할머니를 안고 병원으로 달렸습니다. 숨이 턱까지 찼고 넘어져 이마에 피가 흘렀습니다. 손목시계가 8시 10분을 가리켰습니다. 1년을 준비한 시험이 30분 후 시작됩니다. 포기할 수 없는 시험. 그러나 청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를 안고 계속 달렸습니다. 이 청년은 시험을 무사히 치를 수 있을까요? 이 선택에 어떤 결과가 올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 오늘 하루 행운이 가득할 거예요. 새벽 6시 30분 휴대전화 알람이 울렸습니다. 지훈은 눈을 떴어요. 침대 옆 책상을 봤습니다. 노란색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어요. 합격이라고 큰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지훈은 일어나 앉았어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검은색 만년필이 놓여 있었어요. 아버지의 유품이었습니다. 지훈은 펜을 손에 쥐었어요. 묵직한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오늘이다. 지훈은 중얼거렸어요. 1년을 준비한 변호사 시험 날이었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갑고 깨끗했습니다. 지훈은 평창동 골목을 걷고 있었어요. 눈이 펑펑 내렸습니다. 한방눈이었어요. 손가락 3마디 높이로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눈 속으로 발목이 푹푹 빠졌어요. 시험 시작은 8시 30분이었습니다. 서두르며 골목을 빠져나가려는데 지훈은 멈춰 섰어요. 눈밭에 무언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갔어요. 사람이었습니다. 80대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눈 위에 쓰러져 있었어요. 코트는 눈에 젖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할머니. 지훈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의 어깨를 흔들었어요. 반응이 없었습니다. 지훈은 손목을 짚었어요. 맥박이 느껴졌습니다. 약했지만 뛰고 있었어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골목은 조용했고 눈만 소리 없이 내렸습니다. 지훈은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119를 눌렀습니다. 119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할머니가 눈밭에 쓰러져 계세요. 평창동 골목입니다. 위치를 정확히 알려주세요. 지훈은 주소를 알려줬어요. 상담원이 잠시 확인하더니 답했습니다. 폭설로 출동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20분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20분. 지훈은 할머니를 다시 봤어요. 얼굴이 점점 더 창백해지고 있었습니다.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20분이면 늦어. 지훈은 결심했습니다. 할머니를 안아 올렸어요. 지훈의 숨이 거칠어졌어요. 그러나 멈출 수 없었습니다. 병원까지는 2km였어요. 지훈은 할머니를 안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발목까지 쌓여 있어서 걷기가 힘들었어요.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발이 미끄러졌어요. 지훈은 중심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이마가 아스팔트에 부딪혔어요. 따끔한 통증이 느껴졌고 이마에서 뭔가 흘렀습니다. 손으로 만져보니 피였어요. 할머니는 지훈의 품에서 눈 위로 미끄러졌습니다. 지훈은 황급히 일어나 할머니를 확인했어요. 다행히 다친 곳은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흐릿한 눈으로 지훈을 봤어요. 괜찮니?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네, 괜찮습니다. 할머니만 안 다치셨으면 됩니다. 지훈은 다시 할머니를 안아 올렸어요. 이마에서 흐르는 피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지훈은 계속 걸었어요. 할머니의 손이 점점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지훈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할머니, 제발 버티세요.
지우는 외쳤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눈을 감고 있었어요. 지우는 더 빨리 걸었습니다. 큰 길로 나왔어요. 택시를 잡으려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택시들은 모두 지나쳐 갔어요. 폭설 때문에 차량이 거의 없었습니다. 지우는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무릎이 시큰거렸습니다. 내려다보니 바지가 찢어져 있었어요. 피가 바지에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아까 넘어졌을 때 무릎도 다친 것 같았어요. 통증을 무시하고 계속 걸었습니다. 병원은 아직 멀었어요. 마침내 병원 간판이 보였습니다. 명성병원이었어요. 지우는 마지막 힘을 짜냈습니다. 응급실 입구까지 뛰었어요.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어요. 간호사들이 지훈을 보고 달려왔습니다. 환자분이세요? 할머니가 눈밭에 쓰러져 계셔서 지훈은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간호사들이 할머니를 들것으로 옮겼습니다. 할머니는 응급실 안쪽으로 사라졌어요. 한 간호사가 지훈을 봤습니다. 이마에서 피가 나고 있어요. 봉합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괜찮아요. 지훈은 손사래를 쳤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요. 지훈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병원을 뛰쳐나갔습니다. 지하철역까지 달렸어요. 계단을 내려가 개찰구를 통과했습니다. 플랫폼에 도착하니 지하철이 막 들어오고 있었어요. 지훈은 지하철에 올라탔습니다. 좌석에 앉아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화면에는 어머니의 부재중 전화가 3통 떨어져 있었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와 있었어요. 지훈아, 시험 잘 봐라. 아침 굶지 말고. 지훈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어머니께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환승역에 도착했어요. 지훈은 2호선으로 갈아타려고 플랫폼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전광판에는 열차 지연이라는 글자가 떠 있었어요. 폭설 때문이었습니다. 5분이 지나도 지하철이 오지 않았어요. 지훈은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손목시계만 계속 쳐다봤어요.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마침내 지하철이 들어왔어요. 지훈은 올라타자마자 문이 닫혔습니다. 시험장 앞역에 내렸어요. 지훈은 계단을 뛰어올라 밖으로 나왔습니다. 시험장 건물이 보였어요. 지훈은 있는 힘껏 달렸습니다. 건물에 도착했어요. 엘리베이터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았습니다. 지훈은 계단으로 뛰어 올라갔어요. 5층까지 한 번에 올라갔습니다. 8시 40분 복도에 도착했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조용했어요. 시험실 문은 모두 닫혀 있었습니다. 지훈은 자신의 시험실을 찾아 문을 열려고 했어요. 그때 시험관이 나타났습니다. 수험생이세요? 네. 지각했는데 들어갈 수 있을까요? 시험관은 고개를 저었어요. 입실 마감은 8시 30분입니다. 시험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10분만요. 제발. 1년을 준비했습니다.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험관은 고개를 저었어요. 규정입니다. 그 한마디가 지훈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시험관은 돌아서서 갔어요. 지훈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지훈은 벽에 기대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1년이 다 날아갔어. 지훈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주먹으로 바닥을 내리쳤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어머니였습니다.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지훈아, 시험 어땠어? 잘 봤어요. 지훈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머니에게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그래, 고생했다. 집에 와서 푹 쉬어라.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훈은 휴대전화를 내려다봤어요.
오후 3시 지우는 집에 도착했습니다. 평창동의 반지하 방이었어요. 지우는 가방을 열었어요. 교재와 필기구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만년필이 없었어요. 지우는 가방을 뒤졌습니다. 서랍도 열어봤어요. 책상 위, 침대 밑, 모든 곳을 뒤졌습니다. 만년필은 없었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지우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10년 전 장례식 날 관 위에 놓인 만년필. 아버지 대신 이걸 가져라. 어머니가 건네주셨던 그 펜. 유일한 유품이었습니다. 지우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같은 시각 강남. 선우그룹 본사 60층 회장실이었습니다. 강인수 회장은 책상 앞에 앉아 계약서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손에는 검은색 볼펜을 들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그으며 꼼꼼히 읽고 있었어요.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이한결 비서라는 이름이 떠 있었어요. 강 회장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전화 너머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회장님, 큰일입니다. 어머님이 명성병원 응급실에 계십니다. 강 회장은 손에 쥐고 있던 펜을 떨어뜨렸습니다. 펜이 책상에서 굴러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강 회장은 벌떡 일어나 책상 위 서류를 옆으로 쓸어냈습니다.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지금 당장 차를 대라. 강 회장은 코트를 걸치며 회장실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강 회장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정옥수는 치매 초기 진단을 받은 지 6개월째였어요. 평창동 본가에는 간병인이 24시간 붙어 있었는데 어떻게 혼자 밖으로 나가신 걸까요? 지하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검은색 벤츠가 이미 시동을 걸고 대기하고 있었어요. 강 회장은 뒷좌석에 올라탔습니다. 명성병원 빨리. 차는 빠르게 달렸습니다. 그러나 도로는 정체되어 있었어요. 폭설 때문에 차들이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빨리 갈 수 없나? 강 회장은 창밖을 내다봤어요.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강 회장은 과거를 떠올렸어요. 며칠 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전화를 하셨어요. 인수야, 오늘 저녁 같이 먹자. 바빠서 안 돼요, 어머니. 다음에요. 강 회장은 그렇게 답했었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강 회장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40분 후 차는 명성병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강 회장은 응급실로 뛰어들어갔어요. 간호사들이 강 회장을 알아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는 어디 계십니까?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곧 나오실 거예요. 강 회장은 중환자실 앞 복도로 향했습니다. 복도 한쪽에서 간호사 2명이 속삭이고 있었어요. 강 회장은 그들 옆을 지나쳤습니다. 간호사들의 목소리가 작게 들렸어요. 아까 그 할머니가 선우그룹 회장님 어머니셨대. 헉, 진짜? 선우그룹이면 엄청나잖아. 그러니까. 대박이야. 그런데 구해준 사람은 누군지 모르겠대. 간호사들은 강 회장이 지나가자 입을 다물었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강 회장은 걸음을 멈추지 않고 계속 걸었습니다. 중환자실 앞에 도착했어요. 잠시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흰 가운을 입고 있었어요. 회장님, 저는 응급의학과 김태윤 과장입니다. 어머니 상태가 어떻습니까? 의사는 태블릿 PC를 보며 설명했어요. 저체온증과 탈진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체온이 33도까지 떨어졌고 혈압도 매우 낮았어요. 강 회장은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생명이 위험했을 겁니다. 강 회장은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누가 모셔왔습니까? 의사가 간호사에게 확인했어요. 간호사가 답했습니다. 20대 남성분이 모셔왔어요. 본인도 이마와 무릎에서 피를 흘리고 계셨습니다. 연락처는 받았습니까? 치료도 안 받고 급히 뛰쳐나가셨어요. 연락처는 없습니다. 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어머니를 봤어요.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강 회장은 유리창에 손을 댔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바닥을 보니 무언가 떨어져 있었어요. 검은색 물체였습니다. 강 회장은 몸을 숙여 주었어요. 만년필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펜을 손에 쥐었어요. 순간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익숙한 무게감이었어요. 강 회장은 펜을 천천히 돌려봤습니다. 검은 광택이 났고 금속 클립이 달려 있었어요. 손때가 묻은 흔적도 보였습니다. 이건 설마. 강 회장의 손이 떨렸어요. 펜 옆면을 자세히 봤습니다.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올바른 길을 걸어라 마이너스 할아버지가. 강 회장은 숨이 멎었습니다. 이 펜이 여기에. 입술이 떨렸어요. 강 회장은 20살 때를 떠올렸습니다. 성년식 날 할아버지께서 이 펜을 주셨어요. 인수야, 인생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이 펜을 써라.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렸습니다. 그리고 20년 전, 강 회장은 이 펜을 박성우 변호사에게 선물로 드렸어요. 자신에게 유일한 펜이었습니다. 그 후로 20년간 이 펜을 보지 못했어요. 20년 만이구나. 강 회장은 펜을 쓰다듬었습니다. 손가락이 각인을 따라갔어요. 20년 전 그날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박성우 변호사님이 이 펜을 받으며 했던 말. 소중히 쓰겠습니다. 강 회장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펜은 오래됐지만 관리가 잘 되어 있었어요. 광택은 그대로였고 펜촉도 깨끗했습니다. 오래됐지만 그대로야. 강 회장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두 손으로 펜을 감싸 안았습니다. 강 회장은 안내 데스크로 갔습니다. 간호사가 고개를 들었어요. 이 펜 찾으러 오는 분 있으면 꼭 연락 주세요. 강 회장은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개인 전화번호가 적힌 명함이었어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간호사는 명함을 받아 조심스럽게 서랍에 넣었습니다. 강 회장은 보안실로 향했습니다. CCTV 영상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보안 담당자가 영상을 돌려줬습니다. 화면에는 청년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머리카락이 젖어 이마를 가리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 얼굴은 보이지 않았어요. 옷에는 혈흔이 묻어 있었습니다. 얼굴이 안 보이는군요. 강 회장은 한숨을 쉬었어요. 비서실로 돌아온 이한결에게 지시했습니다. 어머니를 구한 사람과 이 펜 주인을 찾아야 해. 알겠습니다, 회장님. 강 회장은 펜을 내려다봤어요. 밤 10시. 강 회장은 회장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펜을 조심스럽게 놓았어요.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다시 펜을 손에 쥐었어요. 20년간 보지 못했던 펜이었습니다. 감회가 새로웠어요. 강 회장은 펜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가장 안전한 곳이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 펜의 주인을 꼭 찾아야 해. 강 회장은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박 변호사님, 이것도 인연입니까?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녁 7시 평창동 빌라 반지하방.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어머니 한명숙이 퇴근했습니다.
요양보호사 일을 마치고 돌아온 것이었어요.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어요. 지훈아, 있니? 네, 어머니. 지훈은 책상 앞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를 열고 두부와 계란을 꺼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어요. 잠시 후 식탁에 저녁이 차려졌습니다. 된장찌개와 계란말이였어요. 김치도 함께 놓였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어요. 어머니가 밥을 한 숟가락 뜨다가 지훈을 봤습니다. 지훈아, 너 시험 결과가 언제 나오지? 지훈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는 지훈의 표정을 봤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무슨 일 있니? 지훈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사실은 시험 못 봤어요. 어머니의 눈이 커졌어요. 뭐? 왜? 그날 할머니가 눈 속에 쓰러져 계셔서 병원까지 모셔드렸어요. 지훈은 작은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폭설 속에서 할머니를 발견한 일, 병원까지 안고 간 일, 10분 늦어서 입실하지 못한 일. 어머니는 말없이 들었어요. 그래서 10분 늦었구나.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더 숙였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어머니는 지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은 따뜻했어요. 열심히 노력했는데 아깝긴 하지만 어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도 사람을 살렸으니 됐다. 지훈은 눈을 들어 어머니를 봤어요. 어머니는 지훈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1년 더 공부해보자. 응? 네, 어머니. 지훈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지훈은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빈 공간이 보였습니다. 아버지의 만년필이 있어야 할 자리였어요. 지훈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만년필 꼭 찾아야 해. 지훈은 중얼거렸어요. 옷장을 열어 옷을 골랐습니다. 낡은 후드티와 청바지를 꺼냈어요. 거울 앞에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병원에 가기로 결심했어요. 오전 10시 명성병원 1층 로비였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지훈은 복도를 걷다가 간호사와 마주쳤습니다. 간호사에게 다가갔어요. 저기요, 혹시 병원 분실물센터가 어디인지 아세요? 간호사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무엇을 찾으시는데요? 만년필 찾고 있는데요. 간호사의 눈이 커졌어요. 혹시 며칠 전 폭설에 할머니 모셔온 분 아니세요? 지훈은 깜짝 놀랐습니다. 네, 맞는데요. 어떻게? 잠깐만 기다리세요. 간호사는 급히 전화기를 들었어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비서실이신가요? 만년필 찾는 분 오셨어요. 할머니 구한 분 맞아요. 간호사의 목소리는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잠시 후 간호사는 지훈에게 전화기를 건넸어요. 전화 받으세요. 지훈은 전화기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전화 너머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차분하고 정중한 목소리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우그룹 비서실 이한결입니다. 선우그룹이요? 네. 회장님께서 만년필을 주우셨습니다. 지훈은 숨이 멎었어요. 선우그룹이라니. 한국 10대 기업 중 하나였습니다. 내일 회장실로 방문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회장실이요?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회장님께서 직접 뵙고 싶어 하십니다. 지훈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만년필을 찾아야 했어요. 알겠습니다. 내일 오후 2시 선우그룹 본사 60층입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지훈은 휴대전화를 내려다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간호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좋은 분 만나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지우는 복잡한 표정으로 병원을 나섰습니다. 다음 날 오후 1시 50분. 지우는 반지하방 거울 앞에 서 있었어요. 옷을 여러 번 갈아입었습니다. 낡은 후드티를 입었다가 벗었어요. 다시 깨끗한 흰색 셔츠를 꺼냈습니다. 결국 셔츠를 입기로 했어요. 거울을 보며 머리를 빗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어요. 선우그룹 본사는 강남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63층짜리 유리 건물이었어요. 지우는 건물 앞에 서서 위를 올려다봤습니다. 건물이 하늘까지 닿아 있는 것 같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손바닥에서 땀이 계속 났어요. 지우는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바닥은 대리석으로 되어 있었어요. 천장에는 거대한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습니다. 중앙에는 분수대가 있었어요. 물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60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 안거울에 자신의 모습이 비쳤어요. 지우는 머리를 다시 한번 쓸어 넘겼습니다. 60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비서실이라고 적힌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성이 다가왔어요. 4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박지훈 씨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지우는 긴장한 목소리로 답했어요. 저는 이한결입니다.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이한결은 앞서 걸었습니다. 지우는 그를 따라갔어요. 복도는 길었습니다. 카펫이 깔려 있어서 발소리가 나지 않았어요. 벽에는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회장실 문 앞에 도착했어요. 이한결이 노크했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넓은 방이 나타났어요. 회장실이었습니다. 한쪽 벽면은 통유리였고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어요. 창가에 한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였어요.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가 돌아서며 미소를 지었어요. 손을 내밀었습니다. 박지훈 씨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훈은 황급히 인사하며 악수했어요. 앉으십시오. 강 회장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지훈은 소파에 앉았어요. 등을 꼿꼿이 세웠습니다. 책상으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고 무언가를 꺼냈어요. 검은색 만년필이었습니다. 지훈의 눈이 반짝였어요. 아버지 펜. 이게 본인 것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훈은 두 손으로 펜을 받았습니다. 펜을 꽉 쥐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강 회장은 지훈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 펜, 어디서 난 것입니까? 강 회장이 물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품입니다. 지훈은 펜을 내려다보며 답했어요. 아버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강 회장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변호사셨습니다. 지훈의 대답에 강 회장의 숨이 멎었습니다. 잠시 아무 말도 없었어요. 강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혹시 아버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박성우입니다. 강 회장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20년 전 그날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법정 복도에서 만났던 그 사람, 자신을 구해준 그 변호사, 두 손으로 책상을 짚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10초쯤 지났어요. 강 회장은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어요. 지우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제 아버지를 아셨습니까? 강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지우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어떤 인연이? 강 회장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창밖을 보다가 지훈을 돌아봤습니다. 박 변호사님과 나의 인연은? 말을 멈췄어요. 잠시 침묵했습니다. 과거를 떠올리는 표정이었어요.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강 회장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훈은 숨을 죽이고 강 회장을 응시했어요. 그는 소파에 깊이 앉았습니다. 2004년 겨울이었습니다. 강 회장의 눈은 먼 곳을 향하고 있었어요. 회상이 시작되었습니다. 2004년 12월 서울 영등포의 한 건물 3층이었습니다. 좁고 허름한 사무실이었어요. 형광등이 깜빡거렸습니다. 불안정한 빛이 어둠과 밝음을 반복했어요. 책상 위에는 독촉장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빨간 글씨로 최종 독촉이라고 찍힌 봉투들이었어요. 30대 중반의 강인수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신문이 들려 있었어요. 종이가 손에서 떨렸습니다. 일면에 큰 글씨로 기사가 실려 있었어요. 중견 건설업체 대표 10억 원 횡령 혐의. 강인수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렸어요. 신문을 구겨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경쟁사의 모함이었어요. 증거 서류는 위조됐습니다. 그러나 언론은 이미 보도했어요.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거래처였어요. 죄송합니다만 거래 중단하겠습니다. 딸깍.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강인수는 수화기를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다시 전화가 울렸어요. 또 다른 거래처였습니다. 같은 말을 했어요. 하루에 20통이 넘는 거래 중단 전화가 왔습니다. 은행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대출 회수 통보였습니다. 강인수는 통장을 확인했어요. 잔고는 0원이었습니다.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며칠 후 집이 텅 비었습니다. 아내와 8살 딸은 시골 친정으로 내려갔어요. 강인수는 혼자 남았습니다. 빈 거실에 서서 가족 사진을 봤어요. 액자 유리에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강인수는 사진을 쓰다듬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국선 변호인이 배정됐어요. 50대 중반의 변호인이었습니다. 서류를 대충 훑어봤어요. 5분도 안 걸렸습니다. 재판정에서도 변론다운 변론이 없었어요. 피고인 강인수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강인수는 법정 복도 벤치에 앉았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복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혼자였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인수는 고개를 들었어요. 낡은 회색 코트를 입은 남성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였어요. 코트는 오래됐지만 깨끗했습니다. 저는 인권 변호사 박성우입니다. 남성은 강인수 앞에 섰어요.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강인수는 고개를 들었어요.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조작입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강인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돈이 없습니다. 목소리가 잠겨 있었어요. 무료입니다. 박성우는 명함을 꺼냈습니다. 강인수에게 건넸어요. 명함은 낡았지만 정성스럽게 관리된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강인수는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낡은 건물 2층이었어요. 페인트가 벗겨진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박성우 법률사무소라고 적혀 있었어요. 글씨는 발에 있었습니다.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하나, 의자 둘, 빼곡한 법전. 그게 전부였어요. 창문 너머로 겨울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박성우는 3시간 동안 강인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건 내역, 거래 기록,
서류 작성 과정 하나하나 꼼꼼히 기록했어요. 노트에 필기하던 중 볼펜이 종이 위를 미끄러졌어요. 갑자기 펜이 멈췄습니다. 잉크가 나오지 않았어요. 박성우는 펜을 흔들었습니다. 소용없었어요. 잠시만요. 강인수는 가슴 안주머니에서 만년필을 꺼냈습니다. 검은색 펜이었어요. 이거 쓰세요. 박성우는 만년필을 받았습니다. 묵직했어요. 감사합니다. 계속 필기를 이어갔습니다. 또박또박 정성스럽게 썼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박성우는 밤을 새워 일했어요. 사무실 불빛은 새벽까지 꺼지지 않았습니다. 증거를 분석하고 필적 감정을 의뢰하고 증인을 설득했어요. 위조된 서류의 흔적을 찾아냈습니다. 하나하나 증거를 쌓아 올렸어요. 강인수는 가끔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박성우는 언제나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서류에 빼곡히 메모하고 있었습니다. 2005년 6월 항소심 최종 변론 날이었습니다.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방청석이 꽉 찼습니다. 박성우는 변론석에 섰어요. 손에는 두툼한 서류철이 들려 있었습니다. 1시간 동안 변론했어요. 목소리는 단호했고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위조된 증거의 허점을 하나하나 지적했어요. 증인들의 증언을 제시했습니다. 법정은 숨죽이며 변론을 들었어요.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똑똑 소리가 법정에 울렸어요. 원심을 파기합니다. 피고인은 무죄입니다. 강인수의 귀에서 윙 소리가 났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무릎에서 힘이 풀렸습니다. 의자를 붙잡았어요. 손이 의자 팔걸이를 꽉 쥐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인수는 계속 중얼거렸어요. 박성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강인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일주일 후 강인수는 박성우를 다시 찾았습니다. 손에는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친구들에게 빌린 50만 원이었습니다. 머리를 숙이고 돈을 세 곳에서 빌렸어요. 변호사님, 이거라도 받아주십시오. 강인수는 두 손으로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박성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무료 변론이라 했습니다. 봉투를 돌려줬습니다. 강인수는 당황했어요. 그럼 제가 무엇으로 보답을? 강인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머니를 더듬었어요. 가슴 안주머니에 무언가 있었습니다. 만년필이었어요. 검은색의 광택이 나는 펜이었습니다. 강인수는 펜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제 20살 성년식 날 할아버지께서 주신 만년필입니다. 강인수는 펜을 내려다봤어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인수야, 인생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이 펜을 써라. 올바른 길을 걸어라. 따뜻한 할아버지의 손. 성년식 날 아침, 할아버지가 직접 이 펜을 쥐어주셨어요. 강인수는 그날부터 20년 동안 이 펜을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제가 가진 것 중 가장 소중한 겁니다. 강인수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펜 위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두 손으로 펜을 내밀었습니다. 변호사님, 부디 받아주십시오. 이것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박성우는 망설였어요. 펜을 받습니다. 오래됐지만 관리가 잘 된 펜이었어요. 이건 너무 소중한 물건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겁니다. 강인수는 한 걸음 더 다가왔어요. 변호사님은 제 인생을 구하셨어요. 제 가족을 구하셨습니다. 이 펜으로라도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박성우는 두 손으로 펜을 받았습니다. 펜은 묵직했어요. 손 안에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펜 옆면을 봤어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올바른 길을 걸어라 마이너스 할아버지가. 박성우는 각인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었어요. 한참을 말없이 펜을 바라봤습니다. 감사히 받겠습니다. 박성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소중히 쓰겠습니다. 두 사람은 악수했습니다. 강인수의 손은 거칠었고 박성우의 손은 따뜻했어요. 악수는 길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현재 선우그룹 회장실. 강 회장은 이야기를 마쳤어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눈가가 촉촉했어요. 지우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손에 쥔 만년필을 내려다봤어요. 펜이 눈물에 젖어 반짝였습니다. 아버지가. 지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강 회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10년 전 박 변호사님 장례식에 갔었습니다. 강 회장은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고 영정 앞에 섰었어요. 절을 올렸습니다. 영정 속 박성우는 활짝 웃고 있었어요. 한쪽 구석에 어린 소년이 서 있었습니다. 17살 지훈이었어요. 그때 지훈 군을 봤어요. 영정 옆에 서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모서리가 달아 있었습니다. 오래 간직한 사진이었어요. 2005년 6월 무죄 판결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강인수와 박성우가 활짝 웃고 있었어요. 법원 앞 계단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햇살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어요. 이것도 가지고 계십시오. 강 회장은 사진을 지훈에게 건넸습니다.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았어요. 아버지의 젊은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지훈이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사진 위로 떨어졌어요. 아버지. 지훈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강 회장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무슨 일로 급히 나갔나요? 지훈은 고개를 숙였어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사실 그날이 변호사 시험 날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숨을 들이켰어요. 내 어머니를 구하느라 시험을 놓치셨군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만년필도 그때 잃어버렸습니다. 강 회장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어요. 미안합니다. 내 어머니 때문에. 지훈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제가 선택한 일입니다. 지훈은 만년필을 꽉 쥐었습니다. 아버지가 받았던 이 펜. 20년을 품고 살았던 이 펜. 이제 자신에게 돌아왔어요. 강 회장은 그런 지훈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따뜻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 회장은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지훈 군, 이제 제 차례입니다. 지훈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제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지훈은 당황했어요. 도와주신다니요? 내년 시험 준비, 학원비, 생활비 모두 제가 지원하겠습니다. 강 회장의 목소리는 진지했어요. 지훈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건 너무 큰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닙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강 회장은 손을 저었어요. 지훈은 고민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참을 생각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감사하지만 저는 혼자 해보고 싶습니다. 강 회장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거절합니까? 지훈은 손에 쥔 만년필을 내려다봤어요. 제가 스스로 일어서지 못하면 아버지처럼 될 수 없을 것 같아서요.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 회장은 침묵했어요. 한참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미소 지었어요. 박 변호사님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강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책상으로 걸어갔어요. 서랍을 열고 명함을 꺼냈습니다. 흰색 명함에 검은 글씨로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지훈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일단 이것만 받아두십시오. 지훈은 망설였어요. 명함을 쳐다봤습니다. 언제든 필요하면 연락하십시오. 강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지훈은 두 손으로 명함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함을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넣었어요. 강 회장이 다가왔습니다. 손을 내밀었어요. 지훈과 악수했습니다. 지훈 군, 자네는 훌륭합니다. 지훈은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아직 자존심도 용기입니다. 강 회장은 지훈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깊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훈은 회장실을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를 걷던 지훈은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습니다. 한숨이 나왔어요. 1층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갔어요.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같은 시각 회장실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창가에 서 있었어요. 서울 시내를 내려다봤습니다. 건물 앞에 작은 점이 보였어요. 지훈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박 변호사님, 아드님도 당신 닮았습니다. 강 회장은 작게 미소 지었어요. 노크 소리가 났습니다. 회장님,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이한결의 목소리였어요. 들어오게. 강 회장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이한결이 들어왔어요. 어머님 상태 안정되셨습니다. 다행이군. 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청년은요? 이한결이 물었습니다. 박성우 변호사 아들이네. 그 박성우 변호사님이요? 이한결은 눈을 크게 떴어요. 도움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네. 강 회장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버지를 닮았어. 자존심이 세지. 강 회장은 과거를 떠올렸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 회장은 이한결을 똑바로 봤어요. 박지훈 군을 계속 지켜봐 주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조용히 모르게. 강 회장은 강조했습니다. 이한결은 고개를 숙였어요. 알겠습니다. 이한결이 나갔습니다. 강 회장은 혼자 남았어요. 강 회장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20년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박성우가 만년필을 받으며 했던 말. 감사히 받겠습니다. 소중히 쓰겠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어요. 박 변호사님, 지훈 군을 제가 지키겠습니다. 강 회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버스 아니었습니다. 지훈은 창밖을 멍하니 보고 있었어요. 주머니 속 명함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손끝에 명함의 모서리가 느껴졌어요. 종이가 손가락 사이에서 구겨졌습니다. 1시간 후 집에 도착했습니다. 지훈은 계단을 내려갔어요. 반지하로 가는 계단이었습니다. 공기는 습했고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12평짜리 월세방이었어요. 천장에는 빗물 자국이 얼룩덜룩 남아 있었습니다. 지훈은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만년필을 꺼냈어요. 손에 쥐고 펜 옆면을 봤습니다. 올바른 길을 걸어라 마이너스 할아버지가. 각인이 손끝에 느껴졌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볼을 타고 턱으로 떨어졌어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30대 박성우. 변호사복을 입고 활짝 웃고 계셨습니다. 10년 전 사진이었어요. 아버지처럼 살 수 있을까?
지우는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옆 벽에는 달력이 걸려 있었어요.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날짜들이 보였습니다. 편의점 알바 스케줄이었어요. 지우는 대학 4년 내내 알바를 했습니다. 로스쿨 3년 동안도 마찬가지였어요. 학비를 보태기 위해서였습니다. 새벽 배송, 편의점, 주유소. 안 해본 알바가 없었어요. 그러나 언제나 빠듯했습니다. 어머니는 지훈의 학비를 대느라 평생 고생하셨어요. 새벽 6시에 나가 밤 10시에 들어오는 날이 많았습니다. 손목에는 항상 파스가 붙어 있었어요. 빨리 합격해서 어머니 고생을 덜어드려야 하는데 지우는 중얼거렸습니다. 주먹을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저녁 7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 한명숙이었어요. 요양보호사 복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연두색 조끼에 이름표가 달려 있었어요. 얼굴은 지쳐 있었고 허리는 구부정했습니다. 손에는 마트 봉지가 들려 있었어요. 지훈이 봤습니다. 두부, 계란, 김치가 보였어요. 어머니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어요. 냄비에 물을 붓고 멸치를 넣었습니다. 지우는 거실 식탁에 앉아 어머니를 지켜봤어요. 어머니가 그릇을 집으려다 손을 놓쳤어요. 그릇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소리가 집안에 울렸어요. 하얀 조각들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어머니, 지우는 벌떡 일어나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머니는 바닥에 쪼그려 앉았어요. 깨진 그릇 조각을 주우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손이 날카로운 조각에 닿았어요. 아야. 어머니가 손을 움츠렸습니다. 손가락에서 피가 났어요. 빨간 피가 손가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지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피나요. 왜 그릇 조각이 안 보이세요?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는 당황했습니다. 시선을 피했어요. 아니야, 그냥 불 켜야 하는데. 지훈은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형광등은 이미 켜져 있었어요.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안 보이시는 거예요?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어머니는 침묵했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지훈은 어머니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어머니 턱을 살짝 들어 올렸어요. 왼쪽 눈은 초점이 없었습니다. 흐리게 풀려 있었어요. 마치 뿌연 유리를 통해 보는 것 같았습니다. 지훈의 손이 떨렸어요. 언제부터 이러셨어요? 지훈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어머니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리고 작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6개월 전부터. 지훈은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6개월이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내 시험 준비 때문에.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작았어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6개월. 반년 동안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참으셨어요. 시험 준비하느라 새벽까지 공부했던 자신. 어머니는 교대 근무로 집에 없는 날이 많았습니다. 함께 식사한 적이 한 달에 몇 번 없었어요. 어머니가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셨던 게 기억났습니다. 계단을 조심스럽게 내려가시던 모습, 텔레비전을 보지 않으시던 모습, 모든 게 신호였어요. 그런데 자신은 몰랐습니다. 내가 왜 몰랐지? 지훈은 중얼거렸습니다. 주먹을 쥐었어요. 자책했습니다. 지훈은 어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쓰레기통 옆에 구겨진 종이가 보였어요. 펼쳐봤습니다. 진단서였습니다. 종이는 여러 번 접혀 구겨진 흔적이 있었어요.
당뇨 망막병증 중증, 수술 권고, 수술 지연 시 실명 위험. 날짜를 확인했어요. 6개월 전이었습니다. 지우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이 차가웠어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어머니가 방으로 들어왔어요. 지훈을 봤습니다. 내 시험 때문에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어. 괜찮아. 조금만 참으면 돼. 어머니는 지훈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손이 따뜻했어요. 지훈은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 했지만 흘러내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밤 11시였습니다. 지훈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응시했어요. 빗물 자국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망막 수술 비용을 검색했어요.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2,800만 원. 계산기를 열었어요. 편의점 알바. 한 달 벌면 남는 돈 60만 원 정도. 2,800만 원을 모으려면 46개월, 4년이었습니다. 4년. 지우는 중얼거렸습니다. 4년이면 어머니 눈은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실명하실지도 몰랐습니다. 지우는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베개에 스며들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명함을 꺼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전화를 들었어요. 명함에 적힌 번호를 봤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어요.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지우는 혼잣말했습니다. 한참을 고민했어요.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혼자 힘으로 일어서라던 말씀. 그러나 어머니의 흐린 눈도 떠올랐어요. 손가락에서 흐르던 피, 구겨진 진단서. 지우는 결국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명함을 다시 서랍에 넣었어요. 서랍을 닫는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방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는 소리였어요. 흐느끼는 소리. 지우는 일어나 어머니 방문 앞에 섰습니다. 문틈으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훈아, 미안해. 어머니가 아파서 내 공부해.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목이 메어 있었습니다. 지훈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어요. 눈물을 참았습니다. 방문에 이마를 대고 서 있었어요. 같은 시각 강남. 선우그룹 회장 사저 서재였습니다. 강 회장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서랍에서 오래된 신문 스크랩을 꺼냈습니다. 모서리가 누렇게 변한 신문이었어요. 2005년 6월 기사였습니다. 무죄 판결, 인권 변호사 박성우의 승리. 강 회장은 기사를 보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20년 전 그날 법정 복도에서 만났던 박성우. 그 따뜻한 눈빛. 휴대전화를 들어 이한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박지훈 군 어머니에 대해서도 알아봐 주게. 알겠습니다, 회장님.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다음 날 오전 강 회장은 이한결로부터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A사 용지 3장이었어요. 강 회장은 천천히 읽었습니다. 한 줄 한 줄 꼼꼼히 읽었어요. 한명숙, 55세, 요양보호사 15년 경력, 당뇨 합병증으로 망막병증 진행 중, 6개월 전 진단, 환자가 치료 거부, 사유 아들 시험 준비, 수술 필요, 예상 비용 2,800만 원. 강 회장은 보고서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치료 거부라는 글자를 다시 봤습니다. 치료를 거부했다고? 강 회장은 중얼거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보고서를 다시 봤습니다. 아들 시험 준비 부분이 눈에 들어왔어요. 강 회장은 책상을 손으로 쳤습니다. 탁! 소리가 서재에 울렸어요.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고집불통들. 강 회장의 목소리가 서재에 울렸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다시 앉았습니다. 한숨을 쉬었어요. 깊고 긴 한숨이었습니다.
박 변호사. 강 회장은 중얼거렸어요. 가족도 똑같구려. 자존심도 고집도. 강 회장은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빌딩들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왜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거지? 강 회장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움이 묻어났어요.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우는 편의점 앞에 서 있었어요. 낡은 간판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면접이었어요. 사장님은 50대 중반이었습니다. 지훈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할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내일부터 나오세요. 즉시 채용이었습니다. 첫 야근이었어요. 물건을 진열하고 계산대에 앉았습니다. 손님이 오면 계산했어요. 새벽 3시에는 바닥을 닦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걸레질을 했어요. 새벽 6시에 퇴근해서 7시에 집에 도착했어요.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9시에 알람이 울렸어요. 3시간 잤습니다. 도서관으로 갔습니다. 오후 5시까지 공부했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웠어요. 고개가 떨어졌습니다. 어머니는 24시간 교대 근무였어요. 이틀 일하고 하루 쉬었습니다. 지훈과 근무 시간이 엇갈렸어요. 얼굴을 못 봤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훈은 몸무게가 3kg 줄었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생겼어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였어요.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밖으로 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박지훈 씨, 강인수입니다. 지훈은 몸이 굳었어요.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강 회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지훈은 고민했어요. 거절할까? 그러나 결국 수락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날 오후 선우그룹 회장실. 강 회장이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지훈이 들어왔어요. 강 회장은 지훈을 보고 놀랐습니다. 얼굴은 야위어 있었어요. 눈은 푹 꺼져 있었습니다. 뺨에 살이 빠져 광대뼈가 도드라졌어요. 많이 지쳐 보이는군요. 강 회장은 일어나 지훈을 맞았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숙였어요. 앉게. 두 사람은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강 회장은 책상 위 서류를 밀었습니다. 편의점 근무 기록이었습니다. 지훈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근무 시간 마이너스 밤 10시부터 새벽 6시. 지훈은 당황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솔직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강 회장은 지훈을 똑바로 봤어요. 지금 형편이 어떻습니까? 지훈은 침묵했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학비, 생활비, 모든 걸 지원하겠습니다. 강 회장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저었어요. 혼자 해보고 싶습니다. 강 회장은 한참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천천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은 괜찮으신가요? 지훈의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손에서 힘이 빠졌어요. 어머님, 눈 수술 필요하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강 회장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부드러웠어요. 지훈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주먹을 쥐었어요. 지훈 씨가 돈을 모으는 동안 그 사이 어머님 눈은 어떻게 됩니까? 강 회장은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2년, 아니 3년을 기다릴 수 있습니까? 그동안 어머님은 앞이 안 보이는 채로 일하셔야 합니다. 지훈은 눈물이 났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도움받는 것도 용기입니다. 강 회장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박 변호사님도 그러셨습니다. 혼자 힘으로 일어서려 하셨죠. 그러나 때로는 손을 잡는 것도 용기입니다. 지우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눈물을 닦았어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대신 약속하게. 강 회장은 손을 내밀었어요. 변호사 되면 억울한 사람들 도와주게. 아버님처럼. 약속드립니다. 두 사람은 악수했습니다. 단단히 손을 잡았어요. 강 회장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그날 저녁 지우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텔레비전을 켜놓고 계셨지만 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지우는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말씀드릴 게 있어요. 지우는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강 회장과의 만남, 아버지와 강 회장의 인연, 20년 전 무료 변론, 만년필, 그리고 어머니 수술비 지원. 어머니는 숨죽이며 들었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손으로 입을 가렸어요. 세상에, 그런 일이. 어머니는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여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한 일이 이렇게 돌아오다니. 지우는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가 심으신 씨앗이 돌아온 거예요. 어머니는 지훈을 껴안았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지훈은 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눈 수술 받으세요. 어머니는 놀랐어요. 지훈을 봤습니다. 그 돈을 어디서? 회장님께서 도와주셨어요. 저 꼭 보답할게요. 지훈은 어머니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어요. 지훈을 다시 껴안고 울었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일주일 후 명성병원 수술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수술복을 입고 있었어요. 연두색 가운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간호사가 침대를 밀어 수술실로 향했습니다. 자동문이 열렸어요. 지훈은 복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두 손을 모았어요. 기도하듯이.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어요. 3시간이 지났습니다. 지훈은 일어나 복도를 걸었어요. 다시 앉았습니다. 또 일어났어요. 초조했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어요. 마스크를 내렸습니다. 수술 잘 끝났습니다. 의사는 미소 지었어요. 3개월 안정하시면 시력 회복될 겁니다. 지훈은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바닥에 똑똑 떨어졌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병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눈에는 하얀 거즈가 감겨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셨어요. 지훈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의사가 병실에 들어왔어요. 간호사와 함께였습니다. 거즈 풀겠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거즈를 풀기 시작했어요. 1겹, 2겹, 3겹. 하얀 거즈가 풀렸습니다. 천천히 눈을 뜨세요. 어머니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흐릿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형체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천장, 형광등, 하얀 벽. 보여.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천장이 보여. 어머니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훈을 봤어요. 흐릿했지만 지훈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검은 머리, 눈, 코, 입. 지훈아. 어머니가 지훈의 손을 꽉 쥐었어요. 내 얼굴이 보여. 다시 보이는구나. 어머니는 울었습니다. 지훈도 울었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어요. 따뜻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명성병원 안과 진료실이었어요. 의사는 어머니 눈을 검사했습니다. 기계 앞에 앉아 턱을 괴었어요. 불빛이 눈을 비쳤습니다. 왼쪽 눈 시력 60%, 오른쪽 눈 80%. 훌륭합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어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지우는 옆에서 어머니 손을 잡았어요.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어머니가 말했어요. 정말 잘 보여. 내 얼굴도 선명하게 보이고.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눈가가 촉촉했어요. 어머니는 24시간 교대 근무를 중단했습니다. 평창동 반찬 가게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였습니다. 가벼운 일이었어요. 나물 다듬고 무침 만들고 손님 응대했습니다. 지우는 강남 대형학원에 등록했습니다. 월 80만 원이었어요. 강 회장이 1년치를 미리 지불했습니다. 매일 같은 루틴이었어요. 오전 9시에 학원에 갔습니다. 강의실은 50명이 앉을 수 있는 큰 방이었어요. 강사는 칠판에 판례를 적으며 설명했습니다. 지우는 앞줄에 앉아 필기했어요. 오후 6시에 강의가 끝났습니다. 저녁에는 도서관으로 갔어요. 3층 열람실 창가 자리였습니다. 밤 11시까지 공부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면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식탁에는 저녁이 차려져 있었어요. 된장찌개, 김치볶음, 두부조림. 두 사람은 마주 앉아 하루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학원에서 뭐 배웠어? 헌법 판례요. 복잡하지만 재미있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강 회장이었습니다. 회사로 오게나. 이야기할 게 있어. 지우는 옷을 갈아입었어요. 셔츠와 면바지를 꺼냈습니다. 거울 앞에서 머리를 빗었어요. 선우그룹 본사로 향했습니다. 63층 유리 건물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어요. 60층까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비서실이 보였어요. 이한결이 지훈을 안내했습니다. 회장실 문이 열렸어요. 넓고 고급스러웠습니다. 큰 창문 너머로 서울 시내 전망이 펼쳐져 있었어요. 강 회장은 소파 옆에 서 있었습니다. 커피 2잔이 테이블에 놓여 있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앉게나. 강 회장은 격식 없이 미소 지었어요. 지우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푹신했어요. 표정이 밝아졌네. 강 회장이 말했어요. 덕분입니다. 지훈도 미소 지었습니다. 강 회장은 창밖을 가리켰어요. 저 밖을 보게나. 건물, 차, 사람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사람이야. 지훈은 창밖을 봤어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강 회장은 지훈을 똑바로 봤습니다. 언젠가 지훈 군이 이 자리에 서야 하네. 지훈은 눈이 커졌어요. 제가요? 아직 멀었지만 불가능한 일이 아니네. 강 회장의 목소리는 진지했어요. 1년 전 일은 실패가 아니라 선택이었어. 올바른 선택. 지훈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두 사람은 창밖을 함께 바라봤습니다. 나란히 서서 서울을 내려다봤어요. 햇빛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어요. 다음 날부터 지훈은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났어요. 찬물로 세수했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아침을 먹고 책가방을 챙겼습니다. 도서관은 9시에 열었습니다. 지훈은 8시 50분에 도서관 앞에 섰어요. 다른 학생 2~3명도 서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어요. 9시 정각 문이 열렸습니다. 지훈은 가장 먼저 들어갔어요.
3층 열람실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늘 같은 자리였어요. 교재를 펼쳤습니다. 형법 총론이었어요. 형광펜을 들고 중요한 부분에 줄을 그었습니다. 점심은 편의점 주먹밥으로 때웠습니다. 시간이 아까웠어요. 한 입 베어 물고 책을 읽었습니다. 참치 주먹밥이었어요. 오후 9시까지 도서관에 있었습니다. 폐관 시간이었어요. 사서가 방송으로 알렸습니다. 곧 폐관하겠습니다. 정리해 주세요. 지우는 책을 덮었어요. 가방에 넣고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어요. 1시간 더 공부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복습했어요. 밤 11시가 되어서야 불을 껐습니다. 주말도 없었어요. 토요일, 일요일도 도서관에 갔습니다. 교재가 낡아갔어요. 페이지 모서리에 손때가 묻었습니다. 형광펜 줄이 노랗게 번져 있었어요. 책등이 갈라졌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모의고사 날이었어요. 학원 강의실에서 시험을 봤습니다. 지우는 시험지를 받았어요. 펜을 들고 답을 적었습니다. 3시간이 지났어요. 일주일 후 성적이 나왔습니다. 상위 10%였어요. 학원 강사가 지훈을 불렀습니다. 박지훈 씨, 이 상태 유지하면 합격입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나 방심하지 않았습니다. 더 열심히 했어요. 같은 시각 선우그룹 회장실이었습니다. 이한결이 보고서를 건넸어요. 박지훈 군 모의고사 상위 10%입니다. 강 회장은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미소 지었어요. 잘하고 있군. 강 회장은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하늘은 맑았어요. 겨울이 왔습니다. 1년 전처럼 눈이 내렸어요. 지우는 도서관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펑펑 내리고 있었어요. 1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폭설 속에서 할머니를 안고 달렸던 날. 시험장 문 앞에서 좌절했던 날. 이번엔 다르다. 지우는 중얼거렸어요. 다시 책을 펼쳤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지우는 펜을 들었어요.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썼습니다. 창밖 눈은 쌓여갔습니다. 지훈의 노트에도 글씨가 쌓여갔어요. CHAPTER 9 새로운 자리, 첫걸음. 시험 전날 밤이었습니다. 지훈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빗물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눈을 감았다가 떴다가 반복했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귀에서 맥박 소리가 들렸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1시였어요. 몸은 피곤했지만 정신은 또렷했어요. 새벽 3시 결국 일어났습니다. 맨발로 책상 앞에 앉았어요. 차가운 바닥이 발바닥에 닿았습니다. 서랍 손잡이를 당겼어요. 삐걱 소리가 났습니다. 만년필이 보였어요. 노트를 펼쳤습니다. 하얀 종이 위에 펜촉을 대었어요. 잉크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한 글자씩 썼어요. 아버지, 지켜봐 주세요. 이번엔 꼭 해냅니다. 글씨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어요. 30대 젊은 모습, 변호사복을 입고 웃고 계시던 사진 속 모습. 펜을 다시 서랍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오전 6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지우는 벌떡 일어났어요. 욕실로 갔습니다. 찬물을 틀었어요. 쏟아지는 물줄기가 머리카락을 적셨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물방울이 얼굴에서 뚝뚝 떨어졌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지만 또렷했어요. 옷장을 열었습니다. 깨끗한 흰색 셔츠를 꺼냈어요. 어제 다림질해 둔 것이었습니다. 옷걸이를 들어 침대 위에 놓았어요. 검은색 면바지도 꺼냈습니다. 셔츠를 입었어요. 단추를 하나씩 채웠습니다.
면바지를 입었어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1년 전과는 달랐어요. 눈빛이 달랐습니다. 어깨가 펴져 있었어요. 단정했습니다. 가방을 챙겼습니다. 서랍을 열어 만년필을 꺼냈어요. 손에 쥐고 한참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함께 가겠습니다. 지우는 중얼거렸어요. 부엌으로 갔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식탁에 앉아 계셨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국이 있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지우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따뜻한 된장국을 한 숟가락 떠입에 넣었어요.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밥을 반쯤 먹었을 때였습니다. 어머니가 일어나 지훈 옆으로 왔어요. 지훈의 셔츠 깃을 만졌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조금 삐뚤어졌네. 어머니는 셔츠 깃을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손가락이 천천히 움직였어요. 긴장하지 마. 어머니의 목소리는 작았어요. 어머니는 지훈을 껴안았습니다. 어머니 품에서 세제 냄새가 났어요. 따뜻했습니다. 잘 다녀와. 네, 어머니. 지훈은 현관문을 열었어요. 밖은 쌀쌀했습니다. 어머니는 문 앞에 서서 손을 흔들었어요. 지훈도 손을 흔들며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시험장 건물 앞이었습니다. 이미 수백 명의 수험생이 모여 있었어요. 누군가는 교재를 펼쳐들고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10층짜리 회색 건물이었어요. 창문들이 햇빛을 반사하며 반짝였습니다. 1년 전이 떠올랐어요. 복도에서 주저앉았던 그날. 시험관이 고개를 저으며 입실 마감입니다라고 말했던 순간. 벽에 기대 얼굴을 감쌌던 기억.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5명이 함께 탔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를 걸었어요. 신발 밑창이 바닥에 닿을 때마다 소리가 났습니다. 503호실. 지훈의 시험장이었어요.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가방 지퍼를 열었어요. 만년필을 꺼냈습니다.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어요.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차갑고 묵직했어요. 시험지가 배부됐습니다. 감독관이 한 장씩 나눠줬어요. 2025년 변호사 시험이라고 표지에 검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시작하십시오. 감독관의 목소리가 교실에 울렸어요. 지우는 만년필을 들었습니다. 첫 문제를 읽기 시작했어요.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3시간이 흘렀습니다. 지우는 한 글자도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했어요. 손목이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만년필이 답안지 위를 미끄러졌어요. 검은 잉크가 하얀 종이에 스며들었습니다. 종료합니다. 펜을 내려놓으십시오. 감독관이 말했어요. 지우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손목을 돌렸어요. 뻐근했습니다. 답안지를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교실을 나섰어요. 복도에 나왔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심장이 천천히 진정됐습니다. 일어나 건물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었어요. 따뜻한 햇빛이 얼굴을 비쳤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빛이 눈꺼풀 너머로 스며들었습니다. 이번엔 후회 없습니다. 지우는 중얼거렸어요.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200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가로수 그늘 아래 검은색 벤츠가 주차되어 있었어요. 뒷좌석에는 강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신문을 펼쳐들고 있었지만 눈은 시험장 입구를 향하고 있었어요. 지훈이 나왔습니다.
햇빛 속에 서서 하늘을 보고 있었어요. 강 회장은 신문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지훈의 모습을 확인했어요.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잘하고 있네. 강 회장은 앞좌석 운전기사에게 말했어요. 출발하게.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합격 발표일이었어요. 지훈은 집 작은 방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을 켜놓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옆에 서 계셨습니다. 손을 지훈 어깨에 얹었어요. 오후 1시 58분이었습니다. 화면 오른쪽 하단 시계를 봤어요. 2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지훈은 손을 꽉 쥐었어요.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2시 정각이었습니다. 지훈은 새로 고친 버튼을 눌렀어요. 화면이 잠깐 하얗게 변했다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합격자 명단이 떴어요. 수험번호 입력란이 보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숫자를 눌렀는데 잘못 쳤습니다. 지우고 다시 눌렀어요. 또 틀렸습니다. 깊게 숨을 쉬었어요. 3번째에 제대로 입력했습니다. 엔터키를 눌렀어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하얀 바탕에 검은 글자가 나타났어요. 합격. 지훈은 숨이 멎었습니다.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합격했다. 합격했어. 지훈은 의자를 뒤로 밀며 벌떡 일어났어요. 주먹을 쥐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어머니가 지훈을 껴안았습니다. 2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서로의 옷에 스며들었어요. 저녁이었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화면에 강인수 회장이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축하하네. 내일 회사로 오게나. 강 회장의 목소리는 밝았어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음 날 오후 선우그룹 회장실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지훈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커피 잔이 테이블에 놓여 있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법무팀 인턴으로 1년간 일해보게나. 강 회장은 서류를 건넸어요. A사 용지 3장이었습니다. 지훈은 서류를 받았어요. 근로계약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높은 자리는 독일세, 밑에서부터 배우게나. 강 회장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그러나 단호함도 담겨 있었어요. 계약서를 펼쳤습니다. 인턴 1년 월 300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지훈은 가방에서 만년필을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었어요. 서명란에 펜촉을 대었습니다. 박지훈. 한 획 한 획 정성스럽게 썼어요. 또박또박 썼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출근하게. 강 회장은 미소 지었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훈은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강 회장이 일어나 다가왔어요. 지훈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박 변호사님도 기뻐하실 걸세.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주말이었어요. 지훈은 백화점에 갔습니다. 와이셔츠 5장, 면바지 2벌을 샀어요. 검은색 구두도 샀습니다. 반들반들 광이 났어요. 옷을 옷걸이에 걸었습니다. 내일 입을 옷이었어요.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봤습니다. 빗물 자국이 그대로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달라 보였습니다. 아버지,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지훈은 중얼거렸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월요일 새벽 6시였습니다. 지훈은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을 떴어요. 첫 출근 날이었습니다. 욕실로 가서 찬물로 세수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눈은 또렷했어요. 방으로 돌아와 옷장을 열었습니다. 주말에 산 검은색 정장이 걸려 있었어요. 지난 일요일 어머니와 함께 백화점에서 고른 것이었습니다.
정장을 꺼내 침대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어요. 흰색 와이셔츠를 입었습니다. 단추를 하나씩 채웠어요. 손가락이 약간 떨렸습니다. 정장 바지를 입고 벨트를 맸어요. 재킷을 걸쳤습니다. 어깨에 무게가 느껴졌죠. 남색 넥타이를 목에 걸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매듭을 지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만에 제대로 메어졌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봤어요.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눈빛이 달랐어요. 어깨도 펴져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지우는 혼잣말을 했어요. 부엌으로 갔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식탁에 앉아 계셨어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미역국이 놓여 있었습니다. 첫 출근인데 굶고 가면 되겠니? 어머니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그러나 어머니 눈가에는 눈물이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지우는 식탁에 앉았어요. 숟가락을 들어 미역국을 한 숟가락 떠입에 넣었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어요. 가슴까지 따뜻해졌습니다. 맛있어요. 어머니는 지훈이 먹는 모습을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일어섰어요. 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지훈의 넥타이를 만졌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조금 삐뚤어졌네. 어머니는 넥타이 매듭을 풀었습니다. 다시 매주셨어요. 천천히 정성스럽게 떳떳하게 다녀와. 어머니는 지훈을 꽉 껴안았어요. 세제 냄새가 났습니다. 따뜻했어요. 네,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오전 8시 50분 선우그룹 본사에 도착했습니다. 지훈은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15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복도 끝에 유리문이 보였습니다. 법무팀이라는 표지판이 걸려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성이 다가왔어요. 회색 정장을 입고 은퇴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박지훈 씨죠? 저는 김철수 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훈은 깊게 허리를 숙였어요. 김 팀장은 지훈을 창가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책상, 컴퓨터, 전화기가 놓여 있었어요. 책상 모서리에는 작은 명패가 있었습니다. 인턴 박지훈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지훈은 가방에서 만년필을 꺼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 조심스럽게 넣었어요. 첫 업무는 계약서 검토였습니다. 지훈은 서류를 한 장 한 장 꼼꼼히 읽었어요. 중요한 부분에 줄을 그었습니다. 점심시간이었어요. 구내식당으로 갔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식사했어요.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강 회장이 법무팀을 방문했어요. 직원들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강 회장은 지훈의 책상 앞에 섰어요. 적응 잘 되고 있습니까?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지훈은 공손하게 답했어요. 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주말이었습니다. 지훈과 어머니는 버스를 탔어요. 경기도로 향했습니다. 아버지 묘소가 있는 곳이었어요. 산 중턱에 묘소가 있었습니다. 지훈과 어머니는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 변호사 됐어요. 취직도 했어요. 지훈은 묘비에 손을 댔습니다. 차가운 돌이 손바닥에 닿았어요. 어머니는 묘비를 닦았습니다. 수건으로 먼지를 닦아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지훈이 돌아봤습니다. 강 회장이었습니다. 손에는 국화 한 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강 회장은 묘비 앞에 국화를 놓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절했어요. 박 변호사님, 약속 지키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국화 꽃잎이 흔들렸어요. 강 회장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지훈과 어머니를 봤어요. 세 사람은 말없이 묘비를 바라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강 회장이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먼저 내려가겠습니다. 산길을 따라 내려가는 강 회장의 뒷모습을 지우는 한참 바라봤어요. 좋은 분 만났구나. 어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네, 어머니. 며칠 후였습니다. 어머니는 실버힐스를 방문했어요. 서울 강남에 있는 최고급 요양병원이었습니다. 하얀 5층 건물이 정원 한가운데 서 있었어요. 입구에는 분수대가 있었고 화단에는 국화가 피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주말마다 이곳에서 봉사활동을 했어요. 할머니들 식사 도와드리고 말벗이 되어드리는 일이었습니다. 2층 라운지로 올라갔습니다. 넓은 공간이었어요. 큰 창문 너머로 정원이 보였습니다. 소파가 여러 개 놓여 있었고 테이블에는 차와 과자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정옥순 할머니가 창가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80대 초반이었어요. 회색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기고 계셨습니다. 창밖 정원을 멍하니 바라보고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어머니가 다가가 인사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주름진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세요? 네, 한명숙이라고 합니다. 명숙이라. 예쁜 이름이네요. 할머니는 어머니 옆자리를 톡톡 두드렸어요. 여기 앉으세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테이블에서 차를 따라 할머니께 건넸어요. 할머니는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어요. 감사해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한 차가 목을 적셨어요. 할머니는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저기 정원 보이죠? 네, 예쁩니다. 작년 겨울에는 눈이 많이 왔어요. 하얗게 쌓였었죠. 할머니는 조용히 말했어요. 그날 누군가 나를 구해줬대요. 어머니는 할머니를 봤습니다. 그러셨군요. 눈 속에서 쓰러진 나를 안고 달렸대요. 젊은 청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얼굴은 기억이 안 나요. 나이 먹으니 자꾸 잊어버려요. 어머니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혹시...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희 아들도 작년 겨울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할머니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말요? 네. 그날이 시험 날이었는데 어머니는 천천히 이야기했어요. 할머니는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세상에. 할머니는 어머니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럼 명숙 씨 아드님이 날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할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어머니 손을 잡고 있었어요. 다음 주 토요일이었습니다. 강 회장이 지훈에게 전화했어요. 어머니 뵈러 가는데 같이 가지 않겠나? 네, 회장님. 가겠습니다. 오후 2시 지훈은 실버힐스에 도착했습니다. 로비에서 강 회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왔구만.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라운지로 들어갔어요. 할머니는 창가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오늘도 정원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어머니, 강 회장이 다가갔습니다. 지훈도 따라갔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강 회장을 보고 미소 지었어요. 인수야, 오늘 법무팀 인턴 데리고 왔어요. 인사드리려고요. 할머니는 지훈을 봤습니다.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저는 박지훈입니다. 지훈은 90도로 허리를 숙였어요. 할머니는 지훈의 얼굴을 한참 봤습니다. 눈을 깜빡였어요. 다시 봤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할머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지훈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힘이 없는 손이었지만
꽉 쥐었어요. 네가 그때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눈밭에서 나를 강 회장과 지우는 숨이 멎었습니다. 할머니, 기억하세요?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렀어요. 추운 날, 네가 뛰었지. 나를 안고. 할머니는 지훈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고맙다. 고맙다. 계속 반복했어요. 강 회장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 광경을 보며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본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였습니다. 봉사활동을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어요. 라운지 안을 봤습니다. 지훈과 할머니가 손을 잡고 있었어요. 둘 다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눈물이 났어요. 입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강 회장이 어머니를 봤어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어머니도 고개를 숙였어요. 네 사람은 라운지에 함께 앉았습니다. 강 회장, 어머니, 할머니, 지훈. 햇빛이 큰 창문을 통해 들어왔어요. 따뜻했습니다. 정원의 국화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9시였습니다. 선우그룹 법무팀 사무실. 불이 꺼져 있었어요. 지훈만 남아 있었습니다. 책상 스탠드를 켰어요. 노란 불빛이 책상을 비췄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빌딩마다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도시는 잠들지 않고 있었어요. 지훈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만년필을 꺼냈어요. 손에 쥐고 한참 바라봤습니다. 펜 옆면의 각인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었어요. 올바른 길을 걸어라 마이너스 할아버지가. 아버지. 지훈은 중얼거렸어요. 이제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걸었던 그 길을 저도 걷겠습니다.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서명란에 만년필을 대었어요. 검은 잉크가 하얀 종이에 스며들었습니다. 박지훈. 한 획 한 획 정성스럽게 썼어요. 또박또박.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1년 전 시험은 놓쳤습니다. 그러나 더 큰 답을 찾았어요. 인연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심은 씨앗이 20년 만에 꽃을 피웠습니다. 그 꽃이 지금 지훈의 삶을 감싸고 있었어요. 지훈은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 야경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에게 전하고 싶은 따뜻한 말도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도 건강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소리바람이었습니다.